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아침도요 쌀쌀합니다. 하지만요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는데요. 강추위가 물러가는 대신에요.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올겨울도 추위와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축에 짓눌린 자산시장. 미국의 주식시장 중에 하나죠. 나스닥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두 달 사이 10% 정도 하락을 했다. 그래프로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쭉 내려가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서 12%나 빠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나오는데요. 올해 기술주 폭풍이 닥칠 것이다. 얼마 전까지 기술주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미국 정부에서 돈줄을 잰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핵시계 4년 전으로 돌리겠다는 북한. 어제 북한이 뭔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우리로서는 좀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북한 당 정치국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과거에 북한이 신뢰 구축이란 이름으로 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핵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거를 중지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재고한다는 거는 발사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자, 올해 4차례 무력 실험 그동안 잇따라서 했죠.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거 포함됐습니다. 자, 미국의 태도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강대강 전략, 이른바 벼랑 끝 전술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확진자 나와도 통째로 PCR 검사하지 않고 신속 검사만 공고한다. 지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확진자가 나오면요, 그 층에 계신 분들 대부분 이 PCR 검사 다 받았거든요. 그러나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신속 검사로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요, 오미크론 체제로 방역을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 직전이다. 이런 내용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약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러시아 은행의 달러 거래 막을 것이다.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침공 땐 러시아 경제 재앙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요. 자, 미국과 러시아談判 직전 초강력 경고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각국의 기업들 타격을 입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요, 이거 러시아 수출 중단 대비해야 된다. 우리나라 뭐 자동차 등등등 이렇게 수출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다 타격을 받을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박봉권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거품입니다. 북한이 어제 입장을 냈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동안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뭔가를 추진했습니다. 대화에 애를 썼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4년 전으로 상황이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괜히 만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에요.
대선 후보 그리고 그 대선 후보와 경선 때 경쟁을 했던 의원 만났어요. 그제. 근데 탈이 났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는요. 괜히 만났군요. 이런 분석 나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술인 기본소득.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공약을 내놨는데요. 기본소득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공약입니다. 오늘 좀 깊숙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3만 명입니다. 지금요, 설 연휴가 끝나면 뭐 그 사이에 오미크론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세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면 최악의 경우 하루 3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북한이 발표한 입장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은 4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사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이 나란히 있죠. 어제가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일부러 그날을 맞췄을까요? 딱 맞춰도 뭔가 미국 들으라는 듯 경고 카드를 꺼낸 것 같아요. 제목 보겠습니다. 핵실험 그리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도발 시사했다. 레드라인에 발을 올린 김정은. 레드라인은 거기에 올리지 말라고 설정을 하는 선 아닙니까? 근데 발을 올린 것 같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북한 모라토리엄 조치 전면 제고할 것.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거를 멈춘 걸 뜻하거든요. 이거를 멈춘 걸 풀겠다는 뜻이 됩니다. 바이든 취임 1주년에 맞춰서 파기 압박을 했다. 최악 상황이던 4년 전으로 회귀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했습니다.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자, 4년 전인 2018년 4월 영상까지 소개 들었는데 당시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지금 좀 비교되는 영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꿈쩍 않는 미국의 다시 핵 협박. 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흔들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 정부가 내세웠던 성과, 이게 뭐냐면 핵실험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핵실험 한 적 없지 않냐. 이게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빚이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저런 모습이거든요. 이 평화 구축, 대화 뭐 이런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전문가의 전망이 하나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토라는 그 표현을 볼 때 미국의 반응에 따라서 핵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속도와 폭을 조절하겠다는 그런 숨은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자, 오늘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신 김관옥 교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좀 전망을 해달라고 질문 좀 드릴게요. 북한이 어제 이제 뭔가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해석은 이제 핵실험과 ICBM 이걸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험 발사, 핵실험 재개 뭐 이런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2008년에 예.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고 캠페인 당시 오바마가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들어서고 나서는 사실상 전략적 인내라고 그래가지고 실적으로 대화를 안 하거든요. 그게 말이 전략적인데지 그냥 상종 안 한다 뭐 이거 아니었습니까? 전략적 무시였죠, 사실상은.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일이죠, 당시. 예. 핵실험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대화를 안 하고 무시할 때는 우리도 도발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다 보여줬거든요. 예. 이 부분이 대화의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2018년도에 사실상 스스로가 ICBM과 핵실험을 유예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해 이제 4월 달에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었고 예. 6월 달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 이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ICBM 발사라든가 예. 핵실험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등장한 지 1년이 지났거든요. 아직도 대화의 요구나 시도나 뭐 이런 적극적인 예. 노력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안 나오고 있으니까 예. 최근에 초음속 지금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위기를 일단 고조시키고 우리의 역량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지금 유예했던 지금 핵실험이라든가 ICBM 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지금 1년 차를 맞이한 지금 바이든 정부에게 하고 있는데 예. 바이든 정부는 이번 11월 달에 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3월 9일 날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의 도발은 사실 남북한 전체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미북 간의 어떤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1년 정도를 준비했다면 바이든 정부도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의 예.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구락 교수님은 바이든 정부도 준비하지 않으면 2008년 상황이 된다. 근데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를 할까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 9일 날 새로운 정부가 이제 선출이 되고 예. 5월 달에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섭니다. 그러면 예.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협의를 과정을 거쳐서 예. 북한과의 어떤 협상 이런 것을 본격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북한이 경고하고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사실은요,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무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제 나온 것도 미국을 향해 들으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은 우리의 관점에서 다룬 기사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물거품되나 문재인 대통령도 반전 카드가 없다. 상황 자체가 난감하다는 거죠. 딱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자, 청와대 관련 국가 긴밀 협의한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뭐 비슷한 상황, 입장을 좀 냈는데요. 보십시오. 다음 화면입니다. 어제 한 행사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축사 형태로 하지만 이 상황을 좀 반영했거든요. 정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남북이 다시 대화와 협력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했다. 그러니까 대화와 협력,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게 원칙이긴 한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와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박봉건 위원께서는요.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북한의 지금 행태는 그동안 봐왔던 상투적인 수법이죠. 예, 긴장을 최고적으로 높여가지고 예, 그다음 이제 협상을 끌어내서 양보와 보상을 얻는 이런 식의 상투적 수법이 계속 반복돼왔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나 미국이 버릇을 잘못 들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예. 북한의 욕을 들어줬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핵은 고도화되고 미사일도 고도화되고 그리고 핵폭탄 숫자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더 이상 이런 식의 대응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정부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쉽게 하면 도발을 했을 때 아무것도 북한에 줄 게 없다, 봐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사일 쏴도 우리가 김여정 때문에 도발이라는 말도 표현을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인데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해서 좀 강경 대응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예. 전쟁하자는 거냐. 아, 또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의적인 선제 타격 예. 이야기를 해도 전쟁광이냐. 이런 식의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이런 식의 대응은 북한의 입지만 더 협상력을 키워주는 거죠. 예. 이런 식의 대응은 안 되고 그리고 미국을 설득할 게 아니라 예. 북한을 설득해야죠. 왜 자꾸
북한 두둔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대변자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김정은 정권이 예. 핵을 껴안고 있어도 이게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정권에 더 유협이 된다는 것을 고지시켜주고 이를 위해서는 그 한치 틈도 없는 한미 예. 공조를 통해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하면은 결국 북한이 대화 장소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식의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게 최고의 무기죠. 자, 김민도 의원님, 예. 이재명 후보 뭐 지금 저 대선에 대해서 이제 돕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제 이재명 후보도요, 이 상황과 어제 북한의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냈는데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 이거 동시에 해야 된다, 필요하다. 예. 그러면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단호한 대처도 필요하다. 두 가지를 주문했는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거 어떤 의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입장을 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의견이 예, 북한이 오판을 하거나 예, 내지는 굉장히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예,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통해서 예, 어떤 북한의 어떤 오버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전쟁이라든가 대립 갈등으로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저는 물밑에서라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 대화를 해야 된다. 어, 그 대화를 하는 그 대상은 단순히 북한에만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를 향해서도 뭔가 대화를 예. 계속적으로 예.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또 북한에게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계속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양쪽의 방향으로 예.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을 얘기하신 게 아닌가.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요. 대화와 협상 이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했던 그 대응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재명 후보는 단호한 대처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와는 대북 정책에서 약간 미묘하지만 뭔가 차별화된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 타협을 시도를 했고요. 예. 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하고 또 예. 김정은이 만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화해 무디기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화 타협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예. 하지만 지금처럼 전에 2018년 김정은이 발표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모라토리움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런 대화의 타협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처럼 다시 아. 협박성 어떤 유예를 하지 않겠다 예.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온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이재명 후보 입장도 예.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저는 국가 안보상 당연한 원칙이 아니냐 예. 분명하다 이런 거죠. 자, 뭐 우리가 아무튼 미국에 좀 고민을 좀 던졌어요. 그리고 북한이 과연 어떤 행동을 보일까?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이 있어요. 무슨 뭐 3월설, 4월설, 그다음에 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뭐 맞물려서 그 시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음은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이건 미국 국내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어제 취임 1주년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가 나오네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놀랍게 잘했다. 자평한 바이든.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 언론도 보도 보면은요. 그다지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근데 어제 취임 1주년에서 본인 스스로 잘했다고 얘기했대요. 여기 보시면 2시간가량 내부 성과를 강조했지만 백신 접종은 목표치를 밑돌고 물가는 폭등하고 복지 예산 필리버스터 개정 등 난항이 곳곳에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북한 역시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별로 잘한 게 없는데요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본인은 놀랍게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의 한 대목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I didn't overpromise, and what I have probably outperformed what anybody thought would happen. 윤학 교수님, 예. 이건 바이든 대통령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위기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죠. 근데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고 11월 중간 평가가 아마 답을 줄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인플레예요.
인플레가 상당히 심각하고 예. 그리고 상징적인 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할 때 굉장히 패전 같은 철군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결과가 그렇죠. 된 것이고 예. 지금 뭐 러시아와의 어떤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해가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 해결적인 어떤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조금 잃어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다시 오미크론으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를 잃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참모들이 얘기를 좀 안 해주나요? 지금 문제 있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 우리 언론도 그렇지만 미국 언론들도 자랑만 했다. 뭐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